IT 업체가 국내 온라인 결제 지급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른바 결제 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요. 알리페이와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인데요. 먼저 중국에서 진출한 알리페이는 중국인 전용 결제 서비스로 이미 한국의 400여 개의 업체와 제휴해서 중국인들이 한국의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카카오가 9월에 선보일 뱅크월렛 카카오는요. 소액 송금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면 사용자들이 메신저로 돈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서비스들을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경제의 이진명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알리페이 얘기하려니까 천성이 코트 먼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대통령이 규제 철폐 끝장 토론에서 중국 사람들 한류 드라마 인기 덕에 천성이 코트 인터넷으로 사고 싶은데 못 산대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 후로 네. 국내 온라인 결제 환경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정부가 액티브엑스하고 공인인증서 의무화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지난 3월에 그 규제개혁 끝장 토론 벌이면서 그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그 액티브엑스하고 공인인증서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요. 예. 4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물론 6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 원 이상 결제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풀긴 했습니다만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해야 될 보안인증 기술이 그 이번 달 들어서야 금융감독원 보안 심사를 통과했고요. 또 이런 제도만 바뀌었다고 해도 그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권에서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사고 나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규제가 있으니까 수수료 몇 푼 받겠다고 괜히 그런 부스럼 만드느니 아예 서비스 안 하고 국내 시장만 갖고 장사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지지부진한 틈을 타서 중국의 업체가 진출을 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한 그런 셈이 됐는데 일단 이 알리페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리페이는 간단하게 인터넷 쇼핑몰 결제 전문 프로그램인데요. 예. 알리페이에 가상 계좌를 만들고요. 내 이름으로 된 가상 계좌를 만들어 놓고 은행에 있는 돈을 이 알리페이 계좌에 넣어뒀다가 인터넷 쇼핑할 때 이 돈 편하게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상당히 편해지는 모양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요. 예. 그 온라인 결제 시장에 중국에서 한 48.7% 시장을 장악하게 됐고요. 와. 전 세계적으로 한 8억 명 정도 사용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와. 미국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그 결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페이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커졌고요. 지금은 전 세계 34개 나라에서 1,500개 회사들하고 그 제휴를 맺고 결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기업들도 이 알리페이 덕을 좀 보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류 열풍 때문에 중국 사람들 사이에 우리나라 한국 제품 인기가 높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을 못 사게 되니까 직접 한국 관광 와서야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알리페이 덕에 그 한국의 한 400개 업체가 알리페이하고 제휴를 맺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인터넷으로도 이제 우리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오히려 알리페이한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아니 근데 아무래도 우리 업체가 아니라 외국 업체니까 국내 네. 기업에겐 좀 수수료도 높게 받고 그런 거 없을까요? 알리페이 없을 때는 중국 은행이나 카드사하고 제휴해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됐습니다. 물론 국내 은행들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근데 알리페이 거래하고 나서는 중국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보다는 훨씬 낮은 수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수수료가 싸다는 거지 이 수수료가 싸다고 해도 거래하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어떤 면세점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알리페이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물건 사는 게 한 3억 원, 4억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1% 10,000원 팔 때 수수료 100원만 낸다 하더라도 하루에 4억 원 매출이면 수수료가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고스란히 외국 업체에 주고 있는 셈이죠. 아깝네요. 알리페이를 통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이 연간 1조 7천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이 뱅크월렛 카카오 이건 또 뭐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메신저 업체가 그 송금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과거에 인터넷에서 사용했던 도토리, 하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종의 가상화폐죠. 예.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진짜 돈을 주고 10만 원어치 하트를 사서 하트를 친구한테 보내는 셈입니다. 메신저로요. 예. 그럼 이 10만 원어치 하트를 받은 친구가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송금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소비자는 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메신저 업체가 송금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계획은 하루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고 이체 한도는 10만 원으로 좀 소액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송금 수수료는 은행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100원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송금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카드나 도토리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결제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소액 결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아까 충전 한도가 한 50만 원 그리고 네. 이체 한도는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큰 네. 액수는 아니네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보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그냥 일반 메신저 회사가 돈 거래했을 때 만약에 사고 난다면은 이를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게 좀 애매한 점이 있고요. 또 워낙 손쉽게 돈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사기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데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금액을 제한해 놓고 적은 액수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 기자님, 이 뱅크 네. 원래 카카오 서비스가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좀 유용하게 쓰이게 될까요? 일단 소액 보내는데 수수료를 싸게 또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예. 시간 관계없이 뭐 새벽에도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있을 거고요.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도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아하. 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뭐 결혼식, 돌잔치 하면서 단체 메신저로 청첩장 돌리는 젊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클릭 한두 번으로 축의금 보낼 때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말이죠. 지금 이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와 카카오 송금 시스템 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결제 업체가 아닌 온라인 결제 업체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 안전성 측면에서 취약할 수가 있는 거죠. 은행 인터넷 뱅킹의 보안 규제가 만약에 100 정도 된다고 한다면요. 이 메신저 회사에 대한 보안 규제는 10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주장했을 때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피해본 사람이 나왔을 때 이걸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대포폰이라고 해서 명의가 불분명한 그런 폰들도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런 걸로 돈 주고받고 한다면은 큰 돈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불법적인데 자금이 유통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스러운 대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관련한 뭐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도나 이런 부분에 네.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허점이죠. 금융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으로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이용하면서 보안사고 나면 1차로 은행이 책임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IT 회사는 뭐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안 받으니까 책임 소재는 묻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한 다음에 출발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에서 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좀 악용할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뱅킹에 가입된 14세 이상 카카오톡 회원에 대해서만 그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메신저 주로 사용하는 세대가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 뭐 젊은 층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악용을 막기 위해서 만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수금만 가능하고 송금은 막겠다 이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은행 계좌하고 스마트폰 명의를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이른바 자녀의 휴대폰으로 부모 소유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막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결제 시장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데 금융권의 파장은 없을까요? 은행들이 긴장을 하고 있죠. 금융 영역으로 IT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내 자리가 더 좁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은행의 고객보다 훨씬 더 많은 SNS 가입자들 무기로 이렇게 소액 결제,
소액 송금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은 요즘 금융회사들이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자 수입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수수료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원이었던 이체 수수료 수입마저 IT 업체들한테 뺏기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는 도대체 뭐 갖고 돈을 벌어야 되나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상 뭐 어느 정도 각오한 일은 아닐까 싶으네요. 말씀 들어보면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서비스들이 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네, 구글도 뭐 송금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까 또 금융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이진명 기자와